비트코인 시장 한쪽에서는 연말에 불꽃 랠리가 온다면서 베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면서 채굴자들이 기계를 끄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숨은 구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9만 달러를 넘보면서 선물 시장이 들썩인 바가 있었죠. 이 무기한 선물 미결제약정,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베팅해 놓은 계약 규모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30만 BTC를 넘었습니다. 이 특히나 가격 상승을 노린 롱 포지션들이 대거 쌓였는데요.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바로 펀딩 비율입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이 균형을 이루면은 이 펀딩 비율이 0% 부근을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펀딩 비율이 평소보다 높은 0.09%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01% 언저리에서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제는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상당한 이자를 내야 될 정도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만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 롱을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는 나 끝까지 비트코인 올라갈 거에 베팅할래, 이렇게 돈 내면서 자리 지키는 플레이어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시장에서 경고등도 같이 켜집니다. 이 펀딩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다들 롱을 들고 있다, 이런 낙관 신호일 수 있겠지만요. 또 동시에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너무 높아질 만큼 과열됐다라는 이 위험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두가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한쪽에 베팅한 상태에서는 이 조그마한 악재도 한쪽으로 무너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롱만 잔뜩이면은 누가 가격을 받쳐줄까요? 작은 충격에도 우르르 손절매나 청산이 나와가지고 도미노처럼 가격이 급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펀딩비 급등은 단기 고점 경고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정작 비트코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굴 분야에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채굴의 총 연산력이 꺾이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 내부 대규모 채굴 시설이 몇 곳이 전력 문제든 정책 단속이든 어떤 이유든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한꺼번에 가동을 멈추는 바람에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덩치가 무려 1.3기가와트시 이 발전소 몇 개 분량의 채굴기가 꺼졌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시레이트 곡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채굴자 항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채굴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백기투항한다는 의미인데요. 비용은 계속 드는데 비트코인 시세 떨어지니까 수익이 안 나서 이 전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투자자들이 신나가지고 레버리지 써가면서 베팅을 늘리는 중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채굴자들이 기계를 끈다? 이러면 일반적인 직관으로는 뭔가 이상하죠. 아, 이거 가격이 오를 거면은 채굴자들 좋을 텐데 왜 포기하나? 아니면 반대로 채굴자들이 손들 정도로 힘들면은 투자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겉으로 봤을 때 서로 모순된 방향의 신호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모순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조금 크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5년 10월 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열광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만 간다, 30만 간다, 이렇게 기대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11월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살짝 위험 신호를 보였고, 게다가 워낙에 단기간 급등한 데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초반까지 폭락했습니다. 12만 찍고 8만 초까지 대략 36% 정도 가격이 미끄러진 건데요. 이런 급락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선물 시장에서 과열됐던 롱 포지션들이 대거 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을 1년에서 5년 정도 중기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꽤 물량을 팔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적당한 수익이 났을 때 팔자,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격 급락은 단기 중기 투자자들의 이탈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채굴업계에서 바로 충격이 갔습니다. 왜냐면 채굴 비용은 크게 안 줄었는데 이 수익은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앞서서 2024년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던 터기 때문에 채굴 수익성은 본래 좀 압박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거기에 가격 급락이라는 추가 타격이 오니까 일부 채굴자는 사실상 적자로 돌아섰을 겁니다. 이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계를 끄고 기다리자라는 판단을 하는 곳들이 생긴 거고, 이번에 중국발 해시레이트 급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일단 장비 끄자, 전기세 더 내면 손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드리면 10월에서 11월에 있었던 가격 급등에서 급락의 드라마 속에서는요, 이 투자자들 중에 약한 손들은 떨어져 나갔고 채굴자들 중에 한계 비용이 높은 쪽은 퇴출된 상황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같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한바탕 세게 출렁인 뒤에 구조가 새로 짜이면서 또 다음 국면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 일단 가격이 8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패닉에 던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또 누군가는 받아냈겠죠. 누가 받았을까요? 재밌게도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상장 기업들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 수량으로 봤을 때 4만 비트코인 정도를 기업들이 통째로 사모았어요. 반면에 그 시기에 비트코인 ETF로 투자하던 일부 펀드 자금은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이 요약 드리자면은 어떤 쪽은 팔고 어떤 쪽은 산 겁니다. 근데 결국에 가격은 크게 출렁거렸지만 주인은 바뀐 셈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주체들이 코인을 확보했다는 사실이고, 이 투기 열풍에 휩쓸려서 들어왔던 이들은 겁먹고 나갔고요. 눈여겨보던 강자들은 그 틈에 자산을 챙겼다는 거죠. 채굴자 쪽도 비슷합니다. 이 효율 떨어지는 채굴자들이 퇴장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살짝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쭉 떨어지면은 2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난이도 조정 때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채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기 쓰고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캐게 됩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미 난이도 하락이 감지되고 있고, 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갈 전망인데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채굴자들은 한숨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숨통 트이네 이러면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은 이전에는 꺼놨었던 채굴기도 슬그머니 다시 돌아옵니다. 이 해시레이트 복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사이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비용 높은 채굴자를 퇴출시키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보안 수준을 회복하는 이런 자기 치유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탄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벌어진 일들을 다시 종합해 볼까요? 이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나서 시장 참여자 구성이 개편됐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겁먹고 달아날 사람들은 일단 달아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돈이나 고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채굴자 측면에서 수익 못 내는 채굴자들이 퇴장했고, 그 부분을 난이도 조정이라는 시스템 장치가 메워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현상, 이 선물 시장의 강세 베팅이 늘어난 것과 채굴 부분에서 항복 신호가 나온 거, 이 사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흐름의 앞뒤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가격 급락에서 채굴자 압박으로 또 시장 구조 개편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로서 본 자금들이 다시 레버리지 베팅으로 들어온 순서입니다. 이 마치 자일자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전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조건 이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시장이 정말 치밀하게도 바로 그런 확신이 생길만 하면은 또 뒤통수를 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의 롱쏠림이 심한 거는 이 단기적으로 경계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침 이번 주에는 아주 커다란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연말 옵션 만기입니다. 12월 26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트코인 옵션 규모가 무려 명목치가 230억 달러에 이르요. 역대 최대급 중 하나인데, 이 옵션 시장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바로 콜옵션, 즉 상승에 관 베팅, 이런 것들이 10만 달러, 12만 달러 같은 높은 가격대에 왕창 걸려 있고요. 이런 것들은 8만 5천 달러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쪽에 건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시세가 9만 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0만, 12만 불에 걸린 콜옵션들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 반대로 풋 옵션 판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요. 아마 상승에 베팅했던 쪽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기 직전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옵션을 잔뜩 팔아준 쪽, 주로 이제 시장 메이커들이나 고래들이겠죠. 여기서는 가격을 끝까지 누르고 싶어 할 겁니다. 니들이 돈 못 벌게 그냥 9만 이하로 끝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에 이번 주 후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공방전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와중에 선물 롱 포지션들까지도 많으니까 의도치 않은 롱 청산 압력이 겹칠 위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연말 장세라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얇은 점도 변수고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이벤트도 상존하니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특히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접근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두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야를 비트코인 하나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넓혀볼까요? 올해 4분기 시장을 보면은 비트코인 혼자만의 리그에 가까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까이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은 6천 달러 선도 못 넘었고요. 비트코인 조정 때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이 낙폭은 오히려 더 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그리고 단순합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투자자들은 가장 믿을 만한 자산에 몰리겠죠. 암호화폐 중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겠지,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조정장에서 비트코인 ETF 같은 제도권 상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이 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 유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갔죠. 다만 아예 모든 알트들이 죽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리플 XRP처럼 특정 호재가 있는 코인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번에 비트코인에는 밀렸지만요. 내년 초로 예정된 대형 업그레이드 호재까지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출렁일 때는 이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현상이 강화됐다가 또 반대로 비트코인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알트들이 그제서야 기지개를 켤 수가 있습니다. 이 흔히들 알트 시즌이라고 하죠. 이번에도 아마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키고 또 횡보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동안 소외됐던 양질의 코인들이 뒤늦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까지도 마구 오르는 이런 식의 투기적인 사이클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실체가 있는 주요 코인들 위주로 이 시장 자금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들도 지금 비트나 이더리움 또 일부 대형 코인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규제 환경도 엄격해져서 토큰이나 상장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비트에서 대형 알트로 이런 순서의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잡코인까지 광범위하게 펌핑되는 이 과거처럼 역사적인 알트 광풍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비트코인 자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저는 이번 상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진화된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 움직임을 설명할 때 반감기가 어떻고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 헤지 역할이 어떻고 이런 뻔한 내러티브에 기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보다도 구체적인 자금 흐름들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로 설명하는 이런 편들이 더 정확해졌다는 거, 그만큼 비트코인이 거대한 금융자산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 겉으로 드러난 뉴스 헤드라인은 선물 강수론자들 몰리면서 이 채굴자들이 손 털었다,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가격 급등락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교체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자동 조정이라는 하나의 구조적인 흐름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막연한 서사가 아니라 이 숫자랑 데이터로 추적되는 흐름입니다. 이 투자 회사의 보고서에서 상장 기업들의 지갑 이동을 추적해서 누가 얼마나 샀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불투명한 데이터로 시장을 해부해보면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의 맥락이 훨씬 더 뚜렷해질 겁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강세 베팅 확대랑 채굴자들의 항복 신호, 이 모순된 두 장면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제 관점에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채굴자들이 힘들어져서 떠나간 거는 슬프게 들리겠지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저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눈치챈 트레이더들이 앞다퉈서 베팅을 늘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과거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은 결국에 웃는 쪽은 저점에서 담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채굴자 일부가 포기한 덕분에 시장의 과열이 식었고요. 또 그 덕분에 다음 상승을 준비할 공간이 생겼다면은 정작 채굴기를 끈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 레버리지까지도 써가면서 베팅을 한 사람들,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우리의 기대보다도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가는 길에 반드시 흔들어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해시레이트 조정이랑 투자자 구조 재편이라는 이 현재 진행형 변화들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 필수 과정처럼 보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 이 선물 시장의 뜨거운 롱베팅과 채굴 현장의 차가운 현실, 이렇게 겉으로 모순됐지만 한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 시장의 재균형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과열됐던 시장을 시키고 떠날 사람 떠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네트워크 난이도 조정해서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돌고 나면요, 이 비트코인 시장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인 다음 랠리가 오든지 간에 아니면 완정적인 성장 국면이 이어지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 한 줄에 울고 웃기보다는 그 밑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훨씬 덜 흔들리고 큰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거장 찰리 먼거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죠. 대다수 사람은 너무 빨리 승리하려다 패배하지만 이 현명한 이는 기다림을 통해서 승리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물 시장의 뜨거운 베팅들, 이 채굴 현장의 차가운 항복들은요, 결국에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정화하는 재균형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면서 기계를 끄고 또 시장을 떠날 때 구조를 읽는 눈을 가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진통이 비트코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시장이 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달콤한 기회를 숨겨둡니다. 소음이 가득한 뉴스 한 줄에 흔들리기보다도요,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과 데이터의 파동을 믿으십시오.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격의 파도를 맞힌 사람이 아니라 가치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낸 인내심 있는 투자자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